계속 생각나는 중독성이 있는 이성의 행동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아이돌 팬들이 짤 같은 걸 보고 또 보는 그런 상황 우리한테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릴스나 쇼츠 같은 게 유행하면서 이런 중독성 있는 음악이나 행동이 챌린지나 밈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남자한테 나는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밈 같은 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런 콘텐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연애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레퍼런스까지 말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진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여러분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나가다 한번 들은 음악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있으시죠? 제목도 모르고 어떤 가수가 부른지도 모르는 노래가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 멜로디가 뇌리에 박혀서 각인 효과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밈들은 전부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효과가 생기는 콘텐츠들은 다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익숙하면서 살짝 달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익숙한 걸 선호해요. 그렇다고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사실 기억에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히트곡들을 분석해보면 익숙한 80%, 차별점 20% 정도가 섞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했던 마라탕후루, 콩콩따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분명히 자주 듣던 리듬으로 진행돼요. 근데 안무나 중간중간 들어가는 요소들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탕탕후루후루 하는 멜로디가 저절로 귀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측을 못하는 타이밍에 신선한 자극이 있어요. 양산형 발라드와 명곡의 차이는 분명히 코드 진행이나 리듬 진행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멜로디를 예측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 전공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산형 발라드들은 처음 듣는 곡이라도 코드 진행만 파악하면 대부분 멜로디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요. 그런데 진짜 명곡들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변주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키가 바뀌어서 1절과 2절의 멜로디가 달라진다든지 가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창력을 뽐내는 부분이 있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경이롭다라는 반응이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뇌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만의 최애 음악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추억이나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윤종신님이 부른 동네 한바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연인이랑 같이 걷던 동네의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노래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 내 추억을 화면이랑 같이 눈으로 보게 되는 음악이에요. 꼭 이런 과거의 추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돌 음악 중에서도 킬링 파트를 보면 남자들이 클로즈업된 아이돌 표정을 남친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연애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이걸 연애에 대입하자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긍정적 상상을 하게 만들면 그 남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모습이 계속 상대방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불완전하게 경험해야 해요. 제가 10년 전에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6초 만에 여자 꼬시는 노래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노래 좋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 노래 제목을 찾아보려 노력했는데 가사도 모르고 누가 부른지도 모르다 보니까 절대 못 찾다가 2년 전에 우연히 찾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엔 좋았다가 딱 5번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경험을 할 때 우리 뇌가 그 경험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내가 특정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보여주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뇌에선 그 행동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지만 간헐적으로 즐기면 10년이고 20년이고 소울푸드가 되듯이 상대방에게 주는 자극도 요령껏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익숙하지만 살짝 차별화되면서도 신선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불완전하게 경험시켜서 나와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면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이 활용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대표적인 3가지 행동을 뽑아왔어요. 첫 번째,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나만의 컨셉, 정체성을 만들어주세요. 공연을 진짜 잘하는 가수들은 공연마다 하나의 컨셉을 잡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 히트곡만 쭉 부르는 게 아니라 공연의 컨셉을 정해놓고 그 컨셉에 맞는 곡들을 부르고 히트곡이라도 공연 컨셉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빼기도 해요. 이렇게 컨셉을 잡고 공연을 풀어나가니까 이런 공연을 하나 보고 나면 일반적인 콘서트를 본 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예술을 본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이 우리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 법이죠. 이걸 연애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남자에게 내 정체성을 컨셉화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체성 같은 얘기 나오니까 어렵게 느끼는 분들 있을 텐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너 그 남자 왜 만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남자의 특별한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얘기가 내 남친이랑 친구들이랑 모인 자리에서 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예진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가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착해요. 이렇게 말하면 실망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남자한테 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착하다는 표현도 만약 남자가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선하고 맑고 마음이 예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저한테만 착한 게 아니라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남자가 진심으로 내 선한 모습에 다른 이성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는 실망할 일도 없을 거예요. 물론 차별화된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남자가 생각하는 편견을 역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성적일 거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고 비교적 남성에 비해 감정에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갈등 상황에서 자기 서운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여자들을 보면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두 번째, 평소 내 이미지와는 다른 행동을 간헐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자의 눈물이 무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자의
여자의 눈물보다 더 큰 무기는 남자의 눈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인식상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건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엔 절대 울 것 같지 않던 냉정해 보이던 남자친구가 나랑 싸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여자들이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고두고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귀엽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평소 내가 생각하던 남자친구의 이미지랑은 다른 쉽게 보기 힘든 행동을 남자친구가 했기 때문이거든요.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뇌리에 남는 행동 조건을 보며 남자친구가 우는 모습이 익숙하진 않지만 전혀 상상조차 못한 행동은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모습과 타이밍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는 남자를 보면서 생각보다 감수성이 풍부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 남자친구의 감정적인 모습이 상상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마다 우는 모습을 볼 순 없으니까 왠지 감질나고 다시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우는 모습을 여자들이 두고두고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평소라면 상대방이 절대 생각하지 못할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바빠서 절대 요리 같은 건 안 하고 매번 사 먹어서 요리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생일에 집에 초대해서 생일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평소 내 이미지가 인형 같은 건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길 가다 보는 귀여운 인형에 눈을 못 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상대방 눈에 비칠 내 모습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내 이미지와는 다른 행동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의적인 행동. 우리가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 해줄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해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죠. 이걸 오픈룹스라고 얘기하는데 끝나지 않은 생각이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다 미완성된 감정이나 느낌도 포함돼요. 오픈룹스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다음 장면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오픈룹스는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랑 썸 초반에 아직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걷다가 남자 손을 잡으려다 손을 확 떼는 거예요. 그 뒤에 나 혼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남자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남자는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얘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이런 상상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또 남자를 성적으로 자극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랑 성적 취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취향? 나 이거 절대 비밀인데. 나중에 친해지면 말해줄게. 이런 말을 정말 당돌한 표정으로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남자는 과연 어떤 상상을 할까요? 여기까지 남자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알아봤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능력 있는 작곡가라도 새로운 노래를 낼 때마다 히트곡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개인적 취향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해보고 상대방이 좋아한다면 계속하면 되고, 만약 그닥 반응이 없다면 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남자가 나한테 푹 빠지게 만든다는 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영상 오른쪽 상단 카드 뉴스에 진짜 추천하는 영상 하나 걸어뒀으니까 썸남이나 남친이 나한테 푹 빠지길 바라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